자, 우리 고림고 공통수학 1 프린트 1번 문제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에서는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라는 2차 함수 안에서 내가 직사각형을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요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t 플러스 3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ft라고 할 때, 자, 그 ft라는 다항식의 홀수 개수들의 합만 찾아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ft라는 건 결국에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t에 대한 어떤 식으로서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한테 홀수 개수들의 합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실제로 식을 구해서 다 전개를 해서 홀수 항들만 골라서 걔네들을 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공통수학원 항등식 단원에서 배운 게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다음에 둘을 빼서 2로 나누는 그 테크닉을 좀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내가 먼저 이 넓이에 대한 식을 써야 해요. 자, 문제에서는 나한테 밑변을 t 플러스 3이라고 줬기 때문에 나는 요 높이의 식만 쓰면 될 것 같아. 자, 높이식을 쓰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2차 함수는요, 0과 8에서 근을 가지실 거고요. 축의 방정식이 x는 4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축의 방정식을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x는 4라는 축의 방정식이 위치해 있으실 거고요. 자, 이 2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정확하게 같게 될 겁니다. 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하자. 여기 있는 축의 방정식 4를 기준으로요, 절반만큼 가게 되면 결국에는 D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D의 X좌표를 알게 되면 그걸 2차 함수에 대입했을 때 B의 Y좌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B의 Y좌표가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시겠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미안해.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요 절반 되는 길이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절반 되는 길이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이요, t 플러스 3을 2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자, 2분의 t 플러스 3입니다. 요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d의 x좌표를 제가 요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d라는 점은 4에서 2분의 t 플러스 3을 더하시는 거니까 2분의 t 플러스 11이 되시겠죠. 그리고 y좌표는 0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b에다가 대입해 주는 순간, 자, b의 y좌표는 어떻게 되실 거냐면 이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내가 그걸 또 정리를 하고 전개를 하고 하려 그러면은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굳이 전개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그냥 식을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괄호 여시고요, 2분의 t 플러스 11이라고 써주시고, 괄호 닫으시고요, 전체 제곱해 주시고, 더하기 8배를 해주는 거니까 그냥 내가 4배에 괄호 열고 t 플러스 11이다. 이렇게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요 x좌표를 갖다가 뭐 라지 x 정도로 치환을 한 다음에 푸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은 저는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치환을 하면 치환한다고 또 어렵다고 찡찡대는 친구들이 있어서 치환을 하지는 않을게. 자, 그러면 내가 이제는 밑변의 식도 알고 높이의 식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ft라는 식을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ft식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ft라는 건 결국에는 밑변인 t 플러스 3에서 자, 높이인 요 식을 갖다가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높이. 내가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점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써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홀수 개수들의 합을 찾으시려면 일단은 내가 기본적으로 F1이랑 F-1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먼저 F1을 구해주게 되시면요. F1은 자, 여기다가는 내가 1 대입하게 되면 4가 나오실 거고. 자, 그 다음에 괄호 여시고요. 자,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2가 되고요. 12를 2로 나누니까 6이 돼요. 6을 제곱하면 36이고요. 36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앞에는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튀어나오실 거고. 여기다가 내가 1을 대입하게 되면 12가 되실 거고 12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 48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요 값을 계산해 주시면요. 둘이 더했을 때는 12가 나올 거고 12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F1은 48이 나온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F-1도 한번 구해보시죠. 굉장히 노가다의 작업이기는 하나 자, 마이너스 1을 앞에다가 먼저 식에 대입해 주게 되시면은 일단은 2가 나오실 거고요. 괄호 여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0이 되니까 2분의 10은 5고 5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5가 앞에 붙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0이고 10에다가 4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 40이 되겠죠. 자, 둘을 계산해 주시면 15가 나오고 15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 요 값은 3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홀수 개수들의 합을 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F1이랑 F-1을 일단 빼시고 2로 나누는 거잖아. 자, 그래서 두 식을 빼주면 18이 나오고 18을 2로 나눠주게 되시면 그 값은 9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9예요. 요 문제를 좀 한마디로는 정리를 못할 것 같고, 자, 정리를 좀 하자면 결국에는 내가 구해야 하는 건 홀수 개수들의 합이니까 우리가 F1이랑 마이너스 1을 구해서 좀 더 센스 있게 처리하는 이런 테크니컬한 풀이가 될 것 같고, FT라는 식을 찾아야 되니까 가볍게 우리는 당연히 높이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드실 것 같아. 자, 밑변은 이미 줬고 높이만 찾으면 FT의 식은 결정이 되더라. 근데 그 높이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쓰셔야 되고 막 대입하면서 계산도 복잡하기는 하나 그 과정 속에서 식 정리를 좀 뒤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치환을 한다든지 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x 플러스 2인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BC의 중점을 M이라고 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는 반원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DN이랑 CN, 호 길이가 두 개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식을 SX라고 할 때 최고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림 위에다가 다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지 않나? 여기 지금 한 변의 길이가요 4x 플러스 2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너는 중점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쪼개서 2x 플러스 1 너도 2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가 반원이죠. 원 얘기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호 DN이랑 호 CN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뻗게 되면 이만큼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되실 거고요. 요 반지름의 길이는 선분 CD가 지름이 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x 플러스 1이 될 거라서 여기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를 이렇게 내리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보조선을 하나를 좀 내릴게요. 자, 그러면 이 길이 역시 반지름이 되실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2x 더하기 1이고요. 요만큼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랑 같을 거라서 2x 더하기 1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 A, B, M이라는 요 직각삼각형은요. 한 변의 길이가 2x 플러스 1이랑 나머지 하나가 4x 플러스 2거든.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M 그리고 여기를 그냥 N'이라고 하자. N' 그리고 N 요렇게 생겨먹은 이 직각삼각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중점이라서 이 길이도 2x 플러스 1이거든. 그럼 합치면 4x 플러스 2 맞잖아. 그런 다음에 요 길이도 2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이랑요. 요 직각삼각형은 얘네 둘이서 RHS 합동이 될 겁니다. RHS는 아니고 SAS 합동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각을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동그라미, 미쳤나봐.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가 X.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직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요 각이 직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삼각형의 합동이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빗변으로서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까지 하시게 되면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 삼각형 AMN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직각, 2등분,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다. 자,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나오셨다면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게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일단은 넓이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 얘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그냥 요 직각삼각형 안에서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렇게 할게요. 얘를 갖다가 실제로 피타고라스 정리 다 쓰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길이의 비율을 그냥 내가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길이의 비율은 그러면 2가 될 테니까 1대 2대가 아니지? 미안해. 1대 2대 루트 5가 되실 거예요. 루트 5.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이라는 길이에다가 루트 5를 곱해주기만 하면 한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제곱한 다음에 루트 안에서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결국에는 SX라는 요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루트 5 곱하기 2x 플러스 1인 거니까 넓이를 계산할 때에는 2분의 1에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써주게 되시면요. 결국에는 요 한 변의 길이 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시는 거잖아. 그러면은 루트 5를 제곱하게 되면 5가 나올 거고 다항식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만약에 식이 되게 복잡했었더라면 뭐 0을 대입해서 상수항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좀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풀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식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앞에 있는 개수를 2분의 5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은 전개해 주시면 4x제곱 더하기 1창은 귀찮으니까 날려먹고 1 이렇게 써도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의 개수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최고차항 그리고 얘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상수항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어차피 2분의 5는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4랑 1을 먼저 더해주게 되시면요. 결국에는 2분의 5 곱하기 5가 될 거라서 2분의 25가 될 겁니다. 마지막 계산 처리하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전개해봐. 2분의 20, 2분의 5 더하면 2분의 25 이렇게 찾으셔도 되죠. 자, 문제 여기까지 좀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자, 일단은 도형 문제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것들 다 표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 거라는 점. 이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뭐 닮음, 합동 이런 것들 이용하다 보면 문제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은 그냥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자, 여기까지 해설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우리 이어서 3번 문제 같이 보시죠. 자, 넓이가 36인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하고 가조건이랑 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해야 하는 건 가장 긴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가조건 먼저 해석을 좀 해볼까요? 그 가조건에서 우변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어 보이는데 좌변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가조건을 해석해 보게 되면 좌변을 내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어차피 얘도 A 세제곱 가지고 있고 너도 A 세제곱 나올 거지. 근데 뺄 거잖아요. 그럼 0 되겠죠. 없어질 거라고. 마찬가지로 너는 3 A 2B 제곱을 가지고 있을 건데 너도 3 A 2B 제곱을 가지게 될 테니까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항이 뭐밖에 없을 거냐면 3 A 제곱 2B 3 A 제곱 2B인데 마이너스인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게 되면서 결국에는 6 A 제곱 미쳤나봐 12 A 제곱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계산 실수했을까?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8B 세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8B 세제곱이 나올 테니까 둘이 빼주게 되시면은 더하기 16 B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요걸 전개할 때 그 일일이 다 전개를 하지 않고 뭔가 부분 국소적으로만 전개를 하는 게 힘든 학생들은 다 전개해봐. 다 써봐. 그리고 빼봐. 그러면 똑같은 식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얘가 어떻게 되실 거냐면요. 얘가 4b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3c 제곱이랑 같아져야 된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난 이게 보여요. 여기 지금 우변에 4b를 가지고 있는데 너도 굉장히 우연찮게 너도 4b, 너도 4b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내가 그냥 4b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약분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너는 3a 제곱이 나오실 거고 너는 4b 제곱이 남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우변은 b제곱 더하기 3c 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내가 여기서 b제곱을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다 나눠주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은 a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b를 제곱해서 둘을 더해주게 되시면 그 더한 값이 c제곱이랑 같을 것이다. 요걸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가조건에서 결국에 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가 되시는 거야? 결국에는 삼각형 ABC가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 벽이 아니라 빗변이죠. 직각 삼각형이 된다. 요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가조건 해석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조건 해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나조건 같은 경우는 뭔가 합차로 이루어진 식을 줬으니까 저것도 한번 내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식을 갖다가 인수분해해주면 A-B 그리고 A 더하기 B 그 다음에 B-C B 더하기 C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얘네 4개를 다 곱했는데 0이 나온다라는 건 최소한 이 안에 뭔가 0이 되는 녀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A, B, C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될 거기 때문에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가 0이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결국에는 A-B나 B-C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얻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 0이 된다라는 건 A랑 B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B-C가 0이 된다라는 건 B랑 C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 ABC는요. 조건 가에 의해서 C가 B변이 되기 때문에 B랑 C가 같은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에는 A랑 B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나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예요? 결국엔 삼각형 ABC가 A랑 B의 길이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 자, 그러면 그림을 대충 내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요 꼭지점을 A, 요 꼭지점을 B, 마지막으로 요 꼭지점을 C라고 해서 이 각이 직각이 되실 텐데, 여기 길이가 C, 여기 길이가 B, 여기 길이가 A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 두 변의 길이는 우리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삼각형의 넓이의 식을 내가 써주게 되면 2분의 1에 AB라고 쓸 수도 있고 A제곱이라고 쓰셔도 되고 B제곱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그 값이 3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복잡한데 일단은 A제곱이 7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A가 6루트2다라는 걸 이용해서 루트 2를 곱하면 C의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C의 값을 구하려면 뭐 1대1 대 루트 2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C제곱을 찾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할 텐데 A랑 B가 같기 때문에 A제곱에다가 2배를 해주시면 결국에는 C제곱이 나올 거예요. 2A제곱. 그러면은 2A제곱은 144니까 결국에 C라는 값이 12가 된다. 요렇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인 B변 C의 길이는 12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12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해 드리도록 하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뭔가 머리를 복잡하게 쓸 게 없이 그냥 문제에서 준 식을 잘 정리하다 보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여기까지 해설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는 4번 문제로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꼴보기 싫고 밤티 같고 그냥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오르는 그런 식들을 두 개를 나한테 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fx를 ax 플러스 1이라고 주시고요. gx라는 값을 x-a라고 줬거든.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최고 f별 g랑 더하기 뭐라고 할까요? 서클이라고 부를까요? f 서클 g. 얘네 두 개를 더했더니 최고차항의 개수가 36이 나왔대요. 이때 상수항의 값을 구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자, 제가 이 문제는 굳이 정석적으로 서술형 풀듯이 풀지 않고 객관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나한테 최고차항의 개수가 36이라고 주셨거든요.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어차피 얘를 세제곱하고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 물론 2차항도 나올 거고 1차항도 나올 거고 상수항도 나오겠지만 일단 문제 조건에서 나한테 36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내가 굳이 여기서 1이라는 상수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도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고차항인 1차항만 넣어서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f 별 g 얘를 먼저 계산을 해줄 때는요, 얘를 갖다가 내가 문제에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하자? ax랑 x만 대입을 해서 a-1에 요거의 x입니다. 얘를 세제곱합시다.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자라는 거야. 어차피 맨 앞대가리만 볼 건데 뭐하러 뒤에 꼬리까지 다 달고 다니냐고. 자,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산을 해주게 되시면요, 마이너스 a의 세제곱에 x의 세제곱, 그리고 심지어 x도 내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다 3차일 건데 뭐하러 하니? 자, 그런 다음에 g에다가도 내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x 세제곱만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내가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더하기 6배 a의 제곱에 x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를 마저 계산을 해주게 되시면요, 얘는 a-1에
전체 세제곱 하나 나오실 거고 마이너스 A 세제곱 하나 나오실 거고 더하기 1도 나올 거고 더하기 6A 제곱도 이렇게 나오겠죠. 뒤에 이제 X 세제곱이 붙고 괄호 쳐가지고 묶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안 쓸게요. 자, 얘를 전개하게 되면 A 세제곱 나올 테니까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1도 나올 테니까 지워지실 테고 마지막으로 6A 제곱도 여기서 나오게 될 테니까 날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는 결국에는 야 미안해 6A 제곱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3A 제곱만 나올 테니까 결국에 나오는 값은 플러스 3A 제곱이랑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미안해 플러스 3A가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내가 암산을 해버려서 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엄청 시끄러운 자동차가 지나갔어요. 아마 들어갔겠지 뭐. 자 이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F서클 G도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내가 계산을 한다라는 건요 결국에는 여기다가 각각의 값들을 다시 대입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AX랑 그리고 GX를 더한다라는 건 A 더하기 1의 X가 나오실 거고요. 얘를 전체 세제곱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 세제곱의 X랑요 더하기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시면요 앞에 개수만 따로 떼서 계산해 줍시다. A 더하기 1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1이다 아니 빼기 1이죠 미안합니다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또 전개하게 되면 A 세제곱 나올 테니까 지워질 거고 플러스 1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만나서 지워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3A 제곱 더하기 3A 이런 식으로만 남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개수가 나왔어요. 자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36이 나온다라는 소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주게 되시면은 각각 앞에 개수가 6이 생길 테니까 6으로 묶어서 6 A의 제곱에 더하기 A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 값이 6이 미쳤나봐 36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 앞에 달려있는 6이라는 값이랑 6이라는 값을 약분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A제곱 더하기 A는 6이 된다를 얻습니다. A 제곱 더하기 A 얘가 6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고 답을 구해주게 되시면요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A가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3도 나올 수가 있는데 A 양수라고 해가지고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자 A는 2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입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하기 싫네요. 그래도 뭐 해설을 찍기는 찍어야 되니까 자 잠깐 지우고 우리 상수항도 마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이제 또 컴퓨터로 타이핑을 쳤을 거 아니야. 타이핑 치는데 화가 나더라고.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처럼 앞부분만 따로 계산해라, 좀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풀어라 가 문제풀이의 그 출제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만약에 변형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여담이에요. AX 넣고 그냥 X 넣었을 때 막 계산하다가 0으로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해서 당황스러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수항 마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상수항이 여기는 1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나왔으니까 F자리에 1 넣고 G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해서 문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F 스타 G를 다시 계산을 해주게 되시면요. F자리에다가 1 넣고 G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A를 넣게 되시면 결국에는 A 더하기 1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세제곱, 그리고 둘이 곱하게 되시면요 6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a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a세제곱도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1도 날아갈 거라서 결국에는 3a제곱에 마이너스 3a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a를 2라고 구해놨는데 왜 내가 자꾸 a를 달고 다녔을까? 미안해요. 자, a 자리에다가 2 대입하면 10이 나오고 6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쪽에서는 상수항이 6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서클 g도 계산해 봅시다. f서클 g는 제가 a 자리에다가 g의 상수항을 마이너스 2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는 거니까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1의 세제곱은 여전히 1이고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실 거라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7 될 거고 앞에 부호 만나서 플러스 7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는 6이 나오겠죠. 상수항만 따로 뜯어서 계산을 한 게 되고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상수항 6이랑 여기 있는 요 상수항 6이 만나서 결국에는 f 스타 g 플러스 f 서클 g의 상수항을 구해주시면 이 상수항이 12가 나온다. 요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2가 되는 게 맞고요. 내가 아까 전에 여기에 대입했는데 뭔가 최고차항만 대입했을 때 계산을 해봤더니 0이 나오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ax 플러스를 넣고 여기에 x-a를 넣어서 막 계산을 했는데 3차항의 개수가 0이 나왔다라는 거잖아. 3차항의 개수가 0이 나오면 최고차항이 3차가 아니라 2차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2차항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게 36이다를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을 너무 대충 해버려가지고 좀 애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내가 이게 말을 대충 하는 게 지금 시간이 11시 48분이에요. 근데 지금 집을 몹시 가고 싶거든. 근데 일단은 내가 5번 문제까지는 풀어야 돼가지고 4번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는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5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자연수 n에 대해서요. 요런 n에 대한 3차식이 n에 대한 2차식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 n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이게 대관절 무슨 얘기냐면요. 자, 만약에 내가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요 3차식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8 더하기 8 더하기 4 하면 20에 1까지 있으니까 21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6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6이 21이 6의 배수는 아니죠. 그쵸? 그러면 n이 1일 때는 이 3차식이 요 2차식의 배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어떤 정말 특수한 n이라는 값이 존재해서 그 n을 여기다가 툭툭툭툭 대입했을 때는 얘를 계산한 값이랑 얘를 계산한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얘를 계산한 값이 이걸 계산한 값의 배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n의 값을 찾아달라라는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 배수라는 워딩이 학생들이 분명히 중학교 때는 배웠지만 살짝 낯설게 느껴지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이를테면 8은 4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8이 4의 배수다라는 걸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8을 4로 나누셨을 때요, 나머지가 얼마 나와야 될까? 나머지가 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내가. 자, 요 3차식을 갖다가 요 2차식으로 나누었더니 결국에는 나머지를 계산하니 나머지가 0이 나오더랍니다. 요걸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칠판을 정리하고 일단은 요 식을 이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n의 세제곱 더하기 4배 n의 제곱에 더하기 8n 플러스 8이다 라고 하는 요 3차식을 갖다가요,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누고 싶냐면 n의 제곱에 더하기 3의 n의 플러스의 2 요런 식으로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몫이 나오게 되실 거고 나머지의 식도 나오게 될 텐데, 결국에는 요 나머지의 식이 빵이 되도록 하는 그런 n값을 찾고 싶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나머지의 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2차 식으로 나누고 있으니 이 나머지의 식을 내가 an 플러스 b다 요 정도로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나누고자 하는 요 2차 식은 결국에는 n 플러스 2라는 식이랑 n 플러스 1이라는 요 두 개의 1차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n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나머지에서 a랑 b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n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이 되면서 좌변은 0이 되실 거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은 0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에 a에 더하기 b가 0이 된다,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식에다가도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a에 n 플러스 2로 묶일 것이다, 요런 식으로 식을 쓰셔도 괜찮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게 되시면 n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8이니까 결국에는 3이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해 주게 되시면 a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a는 3이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결국에는 나머지를 내가 실제로 구했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더라냐면 3n 플러스 6이 나오더래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n값을 찾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n값을 찾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 게요, 이렇지 않나? 내가 n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탁 하고 대입하게 되시면 나머지 식 자체가 0이 되게 되면서 충분히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마이너스 2는 결정적으로 답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으니 문제 초반에 요 n이 자연수다라고 나한테 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문제 풀었는데 갑자기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서 당황스러웠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얘기 한번 해볼까? 내가 아까 전에 8 해가지고 막 배수 얘기했었잖아요. 자, 요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8은 2의 배수지. 왜 8이 2의 배수예요? 8이라는 숫자는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빵이 되고 몫이 4가 나올 거니까 그래요. 야, 근데 어떤 친구가 조금 취향이 독특해서 요 식을 갖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자, 2 곱하기 3 더하기 2야, 또는 2 곱하기 2 더하기 4야, 요런 식으로 식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눗셈 관점에서는 완전히 나눠지지 않고 나머지가 내가 나누려고 하는 숫자보다 더 큰, 아직 덜 나눠진 상황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식을 내가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이렇지 않나? 요 식이라는 게 내가 실제로 n자리에다가 숫자를 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미안합니다. 내가 나누려고 하는 이 식을 계산한 결과보다 나머지의 식에서 나온 계산 결과가 더 커서 정확하게는 나머지가 내가 나누려고 하는 식의 배수가 되어서 결국에는 실제로는 나누어 떨어지지만 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머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시겠죠. 내가 4시간 자고 출근해가지고 지금 10시에 아침 10시거든. 주말인데 좀 설명을 잘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알아서 잘 이해를 해보셔. 내가 다시 찍기는 귀찮거든. 자, 결국에는 3n 플러스 6이라는 게요. 결국에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라는 요 식의 배수가 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8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8은 2 곱하기 2 더하기 4라고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는 요 2라는 거랑 뒤에 있는 나머지 4랑 비교를 해봤을 때 나머지가 더 큰 것은 물론이거니와 8이 2의 배수가 되려면 결국에는 요 나머지 4가 2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지. 요 컨셉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결과를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아까처럼 인수분해를 좀 해주려고 보니까 얘는 우리가 여기서도 계산했다시피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n 플러스 6이라는 요 녀석은 내가 3으로 묶어주게 되시면 n 플러스 2입니다. 요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요 식이나 뒤에 있는 요 식이나 그러니까 나머지나 내가 나누려고 하는 숫자나 결국에는 n 플러스 2는 공통인수로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나머지 식이 여기 있는 내가 나누려고 하는 요 2차 식의 배수가 되려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셔야 될 것 같냐면 얘의 인수 중에 하나인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요.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만약에 얘가 1이 되시거나 또는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여기 달려있는 3이 되시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n 플러스 1이 그냥 1이 돼버리면 얘는 3 곱하기 n 플러스 2, 너는 n 플러스 2니까 실제로 얘가 배수가 되는 게 맞잖아. 그리고 만약에 n 플러스 1이 3이 돼버린다고 하면 3 곱하기 n 플러스 2가 3 곱하기 n 플러스 2의 배수가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쵸? 요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1이 1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n은 0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3이 된다라고 하면 n이 2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준 숫자 조건을 이용해 주시면 n이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웃이 되실 거고요. 결국에는 n은 2가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가 될 거고 사실 이 답을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굉장히 척박하고 그냥 굉장히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온갖 부정적인 용어들은 다 떠오르는데 잠깐만 시리가 켜졌네. 연병을 미안해. 자, 요렇게 해서 n이라는 값을 구하기는 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요 n이 왜 전화가 왔을까? n이 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n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n자리에다가 내가 2를 대입해 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저 위에 있는 3차식은 그 n지 내고 그냥 다시 찍을까? 자, 플러스 16 더하기 16
더하기 8이 되실 테니까요. 요 값은 48이 나온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n을 대입해 주게 되면 4 더하기 6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4 더하기 6 더하기 2 계산해 주시면 답은 12가 되겠죠. 계산 결과는. 자, 그러면 실제로 보셨을 때 48이랑 12를 비교해 보시면 둘이 배수 관계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n의 값은 2가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조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 계산하는 방식, 답을 내는 방식도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해주시고 스스로 많이 풀어보시고 아까처럼 숫자로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1번부터 5번까지만 해설을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번호부터는 다른 선생님이 나오셔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 뒤에 있는 문제들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시험 기간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시험 끝나고 보도록 합시다. 자, 화이팅!